내일 저희가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습 차원에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예습 차원에서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보유고에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방어 기능과 환율 안정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외환위기 방어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 간의 교역을 할 때 흑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거나 적자 발생 기간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 외환 보유고를 넉넉하게 들고 있으면 그때 지불할 수 있는 비상금이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간단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기능입니다. 환율 안정 기능인데요. 자, 이 환율 안정 기능을 중국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중국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율 제도에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면 중국이 자꾸 환율의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달러가 새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해외로 직접 투자하는 규모가 늘었습니다. 외화가 유출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해외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외화 유입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화 보유고가 감소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던 이유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위안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를 나의 주머니 속에 혹은 나의 금고 속에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고요. 수입 기업들은 달러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수입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러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달러로 빚을 진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달러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해외로 달러가 유출되겠죠. 이것도 역시 외환 보유고를 감소시킨 주요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꾸 해외로 달러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달러는 중국 내에서 부족하게 되고요. 결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은 또다시 달러 유출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율 제도는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중국이 교역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에 이 환율을 중국 위안화 환율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달러를 매각해서 위안화 약세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역시 외화 보유고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경우엔 외환 보유고를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살펴봤다면 내일 경제식설 시간을 통해서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